네탄야후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탄야후 앞에서는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탄야후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없애려고 그럴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일반 유튜버 같은 질문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무슬림에 대한 정지 작업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로워야 되는 중동의 세계의 화약고가 아주 오래전부터 화약고라고 불리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그 기원이 어디서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건국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네, 건국이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물리적 지리를 차지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1897년에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죠. 그 시온이 예루살렘 얘기하고요. 네네. 팔레스타인 얘기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유럽에서 너무 고통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유럽인들이 일단 제 1차적인 범인들이에요. 같이 유럽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네.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그래서 시온주의를 얘기를 한 건데 네.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며.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온주의로 돌아간다. 시온이라는 곳이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죠. 이미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의 95%가 살고 있는데 수백 년 이상. 예, 수백 년 이상. 그것도 수백 년 이상. 네. 수백 년이 뭡니까? 수천 년이죠. 사실. 1000년 이상이죠. 네네네. 예, 1000년 이상을 살아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들과 같이 그러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시온주의에서 유대인의 국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무슬림을 설득해서 같이 좀 살게 해달라고 했으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한다. 다만 그런 적이 없고 지금 사실은 시온주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다가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민주국가를 건설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시온주의를 주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느냐. 사실은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사는 한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있어요. 네네. 유대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온주의가 이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온주의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온주의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갈 땅에 아무도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온주의의 발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운동을 된 거는 1897년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드레이피스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그 드레이피스 사건이 뭐냐면 주 프랑스 독일 대사관이 있는데 독일 대사관으로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자꾸만 빠져요. 새 나가는 거 범인을 잡았는데 그게 프랑스군 장교인 드레이피스예요. 네. 근데 알프레드 드레이피스는 그런데 사실은 혐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인이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프랑스는 당시 어떤 나라냐면 혁명이 있었던 나라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은 조국이 두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곳, 또 하나는 프랑스. 그러니까 모든 지성, 계몽의 천국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 없다면 더 이상 유대인들은 유럽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896 그 사건을 당시 파리에서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네.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1896년에 독일어로 대유 유덴슈타트를 해가지고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쓰고 1997년에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시온주의가 본격적으로 1897년부터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특히 세속적 유대인들, 네네네. 이들의 모토가 됐고, 그러면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유럽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때까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인위적으로 국가를 만드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온주의 자체는
세속주의입니다. 어. 헤르츠는 유대교를 잘 몰랐어요. 유대교 전통도 잘 모르고. 네네네. 근데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온주의가 거기서 시작된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고 열심히 움직여서 궁극적으로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성립된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자비한가에 대한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시온주의가 국가의 국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온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는 거고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랍인들을 같이 동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주의 반대하는 건 적입니다. 근데 그 시온주의는 사실상 그렇게 따져 보면은 유대교의 종교 전통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그렇죠. 사실은 따오긴 했지만 네. 처음 시작 자체가 종교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이 세속주의 국가가 됐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온주의 국가 안에 종교적 시온주의자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 종교적 시온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극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게 종교적 시온주의자들. 아, 그러면 지금의 극단적인 이유도 그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극단성이 나오니까 이해가 네, 종교적인 극단적인 자들도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뭐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무슬림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종교든지 네. 사실은 뭐 평화, 사랑, 자비,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종교 사상의 그래서 사실은 근본인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레츠의 주필이기도 한 기드온 레비 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언론인이거든요. 네. 이 사람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시온주의를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주 국가로서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분의 얘기는 굉장히 멋있는데 이 사람 의견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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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러면은 유대인 시온주의자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아유, 뭐 압도적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지금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얼핏 나왔는데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 명이라는 게 한 달 전 소식이에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4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들이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가자 주민은 2%가 죽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2%면 어디죠? 우리나라가 5천만 따지면 우리는 100만 명이 죽은 거죠. 1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100만 우리나라도 뭐 이런 얘기 꺼내서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40년 전에 5.18 광주항쟁 또 한 70년 전에 제주 4.3 항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두 세대를 걸쳐 한 세대 두 세대를 걸쳐서까지도 그 한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거기 가자지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죠. 계속 싸우겠다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타이르는 말이 지금 당신은 하마스를 소탕하겠다고 그러는데 소탕이 되겠니? 지금 보이는 하마스는 다 죽일 수 있겠지. 그렇지만 고아들 이들이 미래의 하마스다.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1,000명, 2,000명 이상이에요. 네네네.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뭘 보고 자랐습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에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게 나중에 하마스죠. 네. 이것도 결국은 극단적 그 시온주의 그렇죠. 그 발생한 사건이다. 네. 사실 하마스가 선제 공격한 것 때문에 죽어도 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선제 공격한 게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네. 먼저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대해줬는데 공격을 했다면 이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뭐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들을 억압하고 계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하늘이 뚫린 감옥이라고 할 정도로 네.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위권으로 저항하는 것도 그걸 테러라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누군가가 저를 방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를 나오려고 하는 투쟁이 네. 이게 테러냐? 네. 음.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4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한 놀라운 현대의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인데 사태인데 왜 저희는 잘 모르고 있을까요?
잘 모르고 있을까요? 뉴스가 안 나오니까요. 우리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계속 내보내잖아요. 주로 미국풍인가요, 그게? 아니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라든지 이스라엘 쪽의 그 방송을 우리가 많이 해주잖아요. 하마스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하면 그냥 100%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99% 이란이 쏜 거를 99% 요격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냥 99% 이스라엘에서 있다면 99% 오 맞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죽인 사람들이 다 민간인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내의 언론을 보면은 오히려 반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이스라엘의 언론에서. 네. 근데 우리는 잘 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정보의 편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이스라엘이요? 네네.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하마스가 주변 아랍 국가에서 인기가 없어요. 하마스를 전부 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같은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 골칫덩어리로 생각해요. 하마스를 골칫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은 나라는 아마 유일하게 알제리일 겁니다. 네. 그 외 나라는 다 골칫덩어리 생각하거든요, 주로. 특별히 이제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전부 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마스를 지원하는 게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는 것을 찬동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막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랍 세계가 딜레마죠. 예, 아랍 세계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좀 비극적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 이상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안건이 아니다. 네네네. 네. 예, 팔레스타인이 잘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지금 제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각국의 경제 발전인 거죠. 야, 그러면은 한국 언론에서 회자되었던 이스라엘과 가자를 전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게 어떻게 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하고의 싸우면 무슨 전투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은 뭐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나왔던 언론 기사는 정말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 어차 중요한 전쟁이 될 수가 없죠. 군사 조직과의 싸움인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란 또는 뭐 어디 이집트나 뭐 이런 데가 예전처럼 중동 전쟁을 하듯이 개입을 해서 확정되는 거 아니냐. 확정 안 합니다. 이거, 네. 아랍 국가들은 전혀 확정을 안 하고요. 네. 확정하려면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스라엘과 이란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되면 왜 확정이 되냐면요. 만약에 싸우게 되면 아랍 국가들이 양자 결단을 해야 돼요. 네.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네. 근데 누구 편을 들 것도 할 거 없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이 들어가면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입해요. 네. 그럼 미국이 다 아랍 국가들의 군사기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랍 국가들은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이 거기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있는 군사기지를 이용해서 이란을 때리면 이란으로서는 네 아랍 국가들 니네들 뜻은 아닌 거 알고 있어. 그냥 미국이 쏜 거 그냥 알아, 나 이해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이란도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날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게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확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확정되기는 어렵죠. 아랍 국가들이 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거병을 해서 이스라엘 때리겠다? 그거는 꿈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이란 국가하고 다른, 특별히 사우디하고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겁니까? 어디하고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엄밀히 따지면은요. 그러니까 1979년에 혁명이 나기 전까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국가고 이란은 왕정 국가고 왕정. 둘 다 왕정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은 이란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속화 정책을 했던 거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국가는 아닌데 종교를 앞에 내세워서 사람들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네. 예, 종교의 힘으로. 네. 이란은 히잡도 그 당시에는 안 썼었죠. 안 썼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봤었을 때는 사우디는 소위 말해 깝깝한 나라지만 이란은 마음이 확 트인 나라니까 이란을 네. 좋아했죠. 그런데 그 이란이 반미로 돌아섰어요. 네. 그러면서 반미로 돌아서면서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세속이 이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슬람
공화정이 됐고, 그리고 공화정이 된 다음에 나만 잘 이슬람으로 국가를 다스리면 된다고 했으면 옆에 나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옆에 나라들을 다 비판을 한 거죠. 이란이. 사우디 니네도 잘못된 나라다 이거예요. 니네도 제대로 된 이슬람도 믿지 않으면서 니네들은 무슨 이슬람이냐. 주변 나라들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변 국가들은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란은 주변 나라들을 이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혁명을 수출해서 이 나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게 가장 옳은 방식이니 그걸 수출해야 되겠다. 이슬람 공화정을 세운 게.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것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북한이 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로 잘 살면 되잖아요. 네. 본인들만. 네네네. 그리고 우리한테 아유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로 우리 괜찮아. 남쪽은 남쪽대로 자본주의로 잘 살아. 우리 같은 민족이랑 싸우지 말고 우리 안 싸울게. 그럼 우리가 굳이 3.8선이 필요할까요? 휴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계속적으로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란은 계속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경기를 일으켜도 왕정 국가니까. 예, 왕정 국가니까 일단 주변에서 왕정 국가인데 왕정이 무너진 것만 해도 쇼킹인데 너희들 내려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네요. 예, 거기다가 정권 자체로 완전히 체제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네. 뭐 이란 니네들이 뭐라고 말하던 간에 우리 힘 세거든? 한번 해볼래? 이 정도 되면 겁 안 나죠. 근데 군사력이 형편없거든요. 아, 이 왕정 국가들이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이 형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거. 근데 이란은 왜 이렇게 혁명 수비대나 이렇게 군사력이 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까? 왜 실제로 셉니까? 실제로 세죠. 왜 왜냐면 네. 일단 세속 왕정 때부터 군사력이 강했어요. 어.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자국민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 군대는 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이란도 다 자기 군대는 다 이란 사람들이에요. 네네. 근데 아랍 국가들은요. 용병이에요? 용병이 많아요. 자국민으로 징병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군대가 커지면 아, 왕정이 뒤집힐 수 있다. 그렇죠. 예, 군사 세력이 세져가지고 군사혁명이 일어나면 우리의 위치가 위험할 수 맞습니다. 있다. 이집트도 네. 왕정에서 쿠데타는 나서 넘어갔죠. 이라크도 그랬죠. 주변에 쿠데타 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왕정 국가들이 군사 엘리트들을 키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겠네요. 그게 계속 그 전통이 되다 보니까 네. 이란과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죠. 아, 저 오늘 교수님 그 뵈면서 제 머리에 이제 지각 변동이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머리에 지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이슈는 종교적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종교적 이슈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이슈는 이란이 종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시온주의라는 세속주의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죠. 아랍 민족주의가 부딪힌 거예요. 네. 이 당시에 싸웠을 때 종교적으로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걸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게 이란이에요. 이란은 아랍이 아니잖아요. 네. 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란은 안 꼈거든요. 이란은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예, 네. 언어도 달라요. 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친했어요. 혁명 전에는. 네. 이란의 그 정보 부대를 누가 만들어준 줄 아세요? 아, 그걸 이스라엘이 만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어줬어요. 미국의 CIA와 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만들어준 겁니다. 예. 훈련 다 시켰어요. 네. 정보 교류했었죠. 미사일 교류했었죠. 그다음에 이란 석유를 이스라엘로 팔아서 유럽으로 갔거든요. 대사관도 있었고. 예. 그렇게 했던 나라예요. 네. 그런데 혁명이 난 다음에 완전히 반대가 되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제는 이란이 끼어들면서 이슬람 종교와 시온주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수도 머리가 아픈 거고 네. 아랍 국가들도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종교의 탈을 쓴 세속주의의 싸움이네요. 아니요. 이란은 심각하게 종교를 앞세요. 아. 예.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그게 불편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아랍 세계를 다 흔들어 버려요. 그 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 메디나에 있기 때문에
세계 무슬림들한테는 지도적인 국가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란이 강력하게 이슬람을 나오면서 이슬람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란의 영향력도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맞아 저기 팔레스타인 저건 맞는 말이지. 팔레스타인 이렇게 고통받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네. 무슬림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 이걸 이제 이슬람이 자꾸 일깨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국가들은 머리가 아프죠. 주도권을 이란이 갖고 가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그 반미가 됐어요? 왕정에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수탈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이란이 1978년 이쯤 되면은 혁명이 날 수밖에 없는 빈부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경제 발전하다 보면은 네. 처음부터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가정이 네. 없잖아요. 네. 빈부차가 확 나고 그다음에 그걸 좁히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게 $2,000 정도 됐을 때입니다. 네. 국민소득이. 네네. 그게 혁명 포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0 정도 되니까 빈부차가 나죠. 네. 관리들은 콩코드 비행기를 타고 점심을 파리에서 먹고 올 수 있는 과장되게 얘기하면. 네. 그런데 이란에서는 아직까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빈부차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을 앞설 수 있었군요. 우리 네. 이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예. 우리 평등하게 살고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예. 이슬람 정신을 잃은 왕정들이고 그렇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이니 이걸 그렇죠. 엎어야 된다 해서 이슬람 혁명을 예. 한 거네요. 그래서 억압받는 자. 예. 이란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 해방입니다. 예. 누가 억압하느냐? 왕이 억압한다. 어떻게?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면서 그 여자들을 시켜 헐벗고 굶주리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니스커트에다가 히잡도 안 쓰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이거를 세속화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걸리는 거죠. 남미하고 비슷하네요. 그 구조는. 남미의 그렇죠. 쿠바나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같은 네. 영향권인데 네. 그런데 이란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남미의 좌파 혁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건 역시 세속주의자와 함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란과 미국이 원수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란의 혁명을 모르는 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미국이 냉전 시대잖아요. 네. 미국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산주의만 아니면 빨갱이만 잘 잡을 수 있는 놈이면 돼요. 공산주의만 아니면 예. 예. 그런데 호메이니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잖아요. 네. 무슬림들이 빨갱이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혁명 괜찮다고 봤어요. 아, 이게 미국도 프랑스도 호메이니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빨갱이 잡을 수 있을 거니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웠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무서웠지. 네. 종교의 어떤 변신은 예. 뭐 그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처음에 혁명 난 다음에 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진 거는 79년 1월 15일일 거예요. 15일에 그 왕이 더 이상 못 견디고 자리를 비우고 망명길을 떠나거든요. 네. 사실 망명이 아니라 자기는 다시 얼마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못 돌아왔죠. 그러면 혁명한 사람들은 전리품이 뭐겠습니까? 왕이죠. 네. 왕을 잡아와야죠. 네. 잡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왕이 미국으로 가면 안 돼요. 그못 잡으니까. 미국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왕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터진 게 네, 이제 대충 이해가 됩니다. 대사관. 우리 대사관에서 이제 그 인질 사건.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빨리 왕을 다시 예, 보내라. 왕을 해라. 그러니까 왕을 미국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되고 미국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받게 됐고 그게 결국 대사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중과 무슬림의 혁명을 했는데 왜 뒷배를 봐주냐 미국이 이런 개념이었네요. 그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서는 호메이니가 이번 혁명의 악마는 누구냐면 미국이다. 그러면서 반미국가로 그냥 한 순간에. 예, 그 전에도 미국을 반대를 했지만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했던 중동이 얼마나 표피적이었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근데 우리 국민 잘못은 아니에요. 언론에서 하도 뭐 순니 시아 얘기를 하니까. 순니 시아가 사이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니 시아랑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순니 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 이란의 이슬람 체제와 네. 예, 주변 국가들의 비이슬람 체제, 이란이 봤을 땐 비이슬람 체제 여기에 싸움이 근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거기에는 또 하나 얽힌 얘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이란을 싫어했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시아파가 자기 국가에 있었거든요. 사우디의 15%가 시아파입니다. 네네. 거기에 동조할까봐.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근데 평소에 자기네 국가에 있는 시아파들을 잘 대해줬으면 괜찮은데 이 시아파들을 차별했는 그림자 거군요. 취급하고 차별 대우했거든요. 예, 시아파들을 무시하고 니네들은 우리 주류 순니파도 아니고 니네 이슬람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건너편에 시아파 국가가 혁명을 났으니까 자국 내에 있는 15% 시아파들이 독립을 할까 봐 걱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정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중동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대로 지금 가는 거고 네. 이란이네요, 결국.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란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예, 이란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렇게 끝낼 수 있느냐. 끝낸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전에는 이란이 완전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란도 뭐라고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국가라도 자기는 이란은 오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땅이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거라도 오케이 한다면 우리 이란도 오케이다. 예, 그래서 이란도 많이 지금 양보를 한 상태거든요. 더 이상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이란도 덜 으르렁거리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네. 팔레스타인 국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 이제는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그냥 네,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탄야후는요,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생각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애초부터 다 밀어내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네. 네탄야후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탄야후 앞에서는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탄야후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없애려고 그럴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류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죠. 본인의 그 꿈이었고 네.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 예, 네. 완전한 유대 시온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해결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책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건 아주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 버리는 거. 네.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 버리는 거. 후자는 일단 굉장히 가능하지가 않은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전자는 가능해요. 전자는 다 몰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한 저렇게 몇 명이죠? 한 200~300만 됐잖아요. 아유, 500만. 예? 그 작은 땅에 500만이나 있었어요? 네, 500만이 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요르단강 서안 지역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까지 합치면 500만이 넘죠. 네. 예. 거의 700만 되죠. 그러면은 요르단 서안은 이스라엘 바뀌니까 거기로 다 모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요르단강 서안 지역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원래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네. 그걸 뺏어가지고 67년 전쟁에서 뺏어와가지고 된 거니까. 이스라엘이. 예. 아. 그러니까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합치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네. 전체로 하면 유대인들과 그 무슬림 수가 750대 750 같아요. 거의. 아.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다라는 거는 뭐 지금 봤을 때는 일단 가자는 다 몰아내니까 네. 나머지 몰아내는 것도 뭐 전 세계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요르단강 서안에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와,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당한 거를 남들한테 그대로 베푸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베푼다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그대로 사람한테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완전한 이스라엘 국가,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방법인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 야, 나라 일부 지형을 띄워줘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 이제 네. 들어오지 마. 우리 네. 남남 국가야. 이렇게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가 가능성이 그거예요. 투 스테이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그럼 국경 어떻게 할 거냐. 예, 국경은 그래서 67년 국경을 한다.
네. 이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거 67년 뭐냐면 우리가 6.1 전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칭찬했던 그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6.1 전쟁이 사실은 그게 불법 전쟁이거든요. 음. 그때 뺏은 땅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67년 6월 5일 날 전쟁이 시작되니까 67년 6월 4일 날 국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만든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국경 문제가 어렵죠. 네.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는 아니지만 요르단강 서안에는 이스라엘이 알박기해 놓은 땅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네. 있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주로 뭐 특히 크리스천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뭐 어차피 아랍 애들은 가자는 원래 이집트 땅이었으니까 이집트로 다 보내버리고 요르단강 서안을 그냥 요르단에 다 줘버리면 새 나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근데 이 요르단과 이집트는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냐면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아랍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아랍 국가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네네. 네. 그러면 그 원흉이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역사 속에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래 오케이 좋다. 그러면 그냥 유대인 지식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 한 나라 안에 한 나라로 해서 같이 살자. 민주주의로. 네. 그렇게 되면은 시온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유대인의 국가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 싫어하죠. 그다음에 그걸 오케이 유대인 국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살아서 평안하고 하면 괜찮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인구 출산율 보면은 역전된다는 역전된다 얘기죠? 이거죠. 네. 그냥 절대 안 하죠. 예, 그건 또 절대 그럼 예. 받기가 힘들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람들은 완전한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이스라엘은 지금에 있는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안까지도 서안까지. 네. 서안까지 네. 궁극적으로. 다 몰아내는 걸로 예, 그 예. 사람들이 난민이 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네. 이런 개념인 예. 거죠. 그리고 뭐 천번 만번 양보해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줄 수는 있지만 그 국가는 당연히 국방력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를 조금이라도 공격할 여지가 예, 있으면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예도 사이드 교수가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슬로 협정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고들 다 얘기하는데 오슬로 협정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은 미국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과 똑같다. 원주민 보호구역이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못한 게 뭐냐면 원주민 보호구역은 건들지는 않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 네. 근데 거기 원주민 보호구역에다가 다 알박기를 하면서 정착촌을 만들어 놨으니 네네. 이건 원주민 보호구역도 아닌 거죠. 정착촌이라는 게 이스라엘 정착촌.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아. 원래 안 돼요. 네.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건데 다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언어부터 중요해요. 모든 영어 신문이라든지에서는 팔레스타인 할 때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네. occupied territory라고 그래요. 거기 occupied territory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한 번도 점령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점령지예요.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의 점령지. 네네네.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잘 안 하죠. 근데 그 말 자체에서 물론 이제 말이 많아지니까 표현하기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어권에서 항상 occupied territory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 점에서부터 우리가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occupied territory입니다. 네. 강점 지역이에요. 네네. 아까 이란이 그러면은 요즘 계속 뭐 시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밑에서부터 지금 우리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우리나라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세속주의로 넘어가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도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국가에 희망이 없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를 떠나고 있어요. 이란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두뇌 유출입니다. 예. 이란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수학자들도 훌륭한 수학자들, 과학자들 많고요. 그런데 이란에서 더 이상은 못 얻고 떠나요. 네. 그래서 이란이 침체되고 있고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트럼프입니다. 네. 다시 제재를 부활하는 바람에 예.
이란이 완전히 취약이 됐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했었을 때 이란 돈이 리알이라고 그러는데 1리알이 한 3만 7천 리알, 4만 리알 정도 됐었거든요. 1달러가? 1달러가. 네. 예.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60만입니다. 20배가 되었어요.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예, 20배가 되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는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동의 북한이네요. 똑같네요, 상황. 그런데 북한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개방 경제입니다. 예, 이란은 아니 미국이 막아놨잖아요. 막았는데도 아무튼 이란 자체는 막아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외국과 계속 무역을 하면서 사는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란은 훨씬 더 개방적인 나라예요. 하기야 뭐 원자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원자재 네. 원유가 쭉쭉쭉 나오고. 네, 원유가 있고 가스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란은 잠재력이 어마무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이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란을 저렇게까지 코너로 몰아넣고는 중동 지역의 평안이 있긴 어려워요. 계속 딴소리를 할 수 있겠네요. 아,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거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근데 이란은 거네요. 굉장히 강대국이라서요. 네. 제재를 받아도 버티고 있고 네.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미국도 햇볕 정책을 해야 돼요. 이란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네. 이 중동 지역을 이념이 떠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걸 하고 싶어해요. 이란을 포용해서 경제적으로 묶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우디가요? 예, 경제적으로 묶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돈 네, 때문에라도. 그쵸. 네. 예,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려면 네. 경제적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중동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이란을 밀어붙여가지고는 미국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1997년에 미국의 브레진스키 네. 안보보좌관을 카터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이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협이 먼저 뭐냐? 이념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불만으로 세 나라가 뭉치는 거다. 중국, 이란, 러시아. 이들이 뭉치면 반패권 연맹이 될 것이, 동맹이 될 것이고 이게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스스로 지금 그렇게 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점차 그렇게 네,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같이 이제 새로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시다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통이 좋으시면 아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여기 뭐 작지만 나쁘지 않은 채널이네 이러면서 아마 또 선뜻 나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